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보시죠. 암기장 부분은 그 아침에 한번 하셨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뭐 했으면 했다. 뭐 안 했으면 안 했다. 얘기하시면 이거 지난주에 우리 했던 거 하고 같이 해서 쭉 그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와서 꼭 확인학습 형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지난주 에 했던 거 찾아봐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조금 해주셔야 되니까 이 중에서 아마 제6편 농지법 체계도 있죠. 이거는 오늘 할 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할 거고 테마 8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밴드에 이제 그 오늘부터 그 톡방에 암기장 체계도 암기장 숙제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숙제하셔가지고 매일이 되든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이거 처음부터 농지법까지 오늘 배우면 농지법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농지법까지 한번 해보시면서 한 몇 분 정도 걸리는데 시간을 딱 측정해가지고 하나 하는데 뭐 1분이 안 걸릴 수도 있고 1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한번 시간을 딱 재서 그리고 답 체킹하고 그리고 숙제방에다가 올리시면 돼요. 숙제방이 따로 있는 건 아시죠? 오늘 그 제가 만들어 놨었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아침에 선지 부분 4개 선지 올라가잖아요. 기본 이론 가게 되면 5개 선지가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4개 선지가 올라가니까 거기다 올리는 게 아니고 톡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리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오늘은 여러분들 농지법 프린트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보셔도 되고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168페이지 168페이지부터 농지법 오늘 처음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거 확인학습만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테마 6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암기장 테마 6번 도시군 관리계획 체계도입니다.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부터 하죠? 입안부터 하죠. 그래서 입안 절차를 거치는데 입안권자가 입안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죠? 그렇죠. 기초조사. 기초조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듣는 거 맞죠?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듣죠? 공람. 그렇죠? 공람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도 듣는 거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안. 그럼 입안은 입안권자가 있겠죠? 입안권자는 누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입안권자는 어차피 도시군 관리이기 때문에 도시군에 해당되는 관할구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원칙적으로 우리가 도시군 관할구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할 수 있죠. 그래서 입안했을 때 나중에 결과 부분도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할 거고 예외적으로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 이상의 시군이 걸쳐 있습니다. 무조건 생각하셔야 될 게 도시군 관리계획은 한 명이에요. 한 명. 광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2 이상의 시군이 걸쳐 있다. 그럼 누가 입안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 위에 있는. 그렇죠. 도지사가. 왜냐하면 시군 같이 할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 사업계획은 누가 하죠? 당연히 도지사가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가계획 나오면 무조건 누구? 국장이 합니다. 그리고 2 이상의 시도 걸쳐 있습니다. 누가예요? 국장이죠. 그렇죠? 두 번째 서열 부분에 있는 시도가 걸쳐 있으면 국장이 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입안권자. 그래서 입안권자 부분을 정리해 보면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입안을 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결정에 대한 절차를 거치는 거 맞죠? 그러면 결정에 대한 절차 부분은 제일 먼저 뭐죠? 협의. 제일 먼저 협의. 협의하고 난 뒤에 뭐 하죠? 오케이, 심의. 심의. 그리고 난 뒤에 결정. 그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도시군 관할구역장이 입안을 한 것은 누가 결정을 한다고 그랬죠? 일단은 두 번째 서열에 있는 시하고 도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시장하고 군수가 한 것은 누가 하게 돼요? 도지사가. 그래서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시도지사.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누구한테는 권한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도 관할구역에 있는 대도시. 대도시한테는 권한을 준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 됐나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시장 군수는 입안을 하더라도 결정을 하는 경우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 맞죠? 그런데 어떤 입안 사항만 지구 단위 계획만 무슨 얘기죠? 지구 단위 계획만 시장 군수가 입안했을 때 누가 한다? 시장 군수가 직접 입안 결정한다. 됐나요? 그리고 도지사가 입안을 한 거는 당연히 누가 하죠? 그럼요. 도지사가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장이 입안을 한 거는 누가 결정하죠? 국장이 결정을 하면 되죠. 근데 국장이 결정을 하는 사항이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 기억나세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한다든지 변경하는 경우도 누가? 국장이 결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래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누구? 원래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래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시도지사지. 시도지사인데 국가계획과 연계할 때만 누구? 국장이 한다고. 기억나세요?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이나 변경은 누가 해요? 해장, 해양수산부 장관. 됐나요?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결정권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정권자는 그러면 국장하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부분은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시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난 뒤에는 이제 그 결정 사항을 어디다가 지형 도면에다가 나타내죠. 그럼 그거를 이제 고시를 하는 순간에 그날 고시하는 그날 바로 즉시 뭐가 효력이 발생한다. 맞나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체계도.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빈칸 있는 부분들을 쭉 보면서 적어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빈칸 이런 부분. 그럼 전체 체계 부분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 고난권자도 머릿속에 넣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뼈대만 잡아놔도 이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뭐죠? 다 적을 수 있으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장수가 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국토계획법은 8개 테마밖에 안 돼요. 8개 테마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농지법은 1개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도시개발법하고 도시정비법 할 건데 도시개발법도 1개 도시정비법도 1개 뭐 그렇게밖에 안 돼요. 알겠죠? 국토계획법이 많아서 그렇지. 그 다음 국토계획법 테마 7번째 개발행위 허가 체계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체계도는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에 해당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인가가 아니고 뭐죠? 허가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제일 먼저 이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해야 되는 거 맞나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건공물 토토토. 그렇죠? 건공물 토토토. 그렇죠? 건공물 토토토. 건이 뭐죠? 건축물의 건축. 공은 공작물의 설치. 물건의 적치. 그리고 토지 분할. 물건의 적치는 여러분들 몇 개월 이상? 1개월 이상.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인데 여기서
건축물이 있는 곳의 토지 분할은 건축법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는 뭐 한다? 제외한다. 그리고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에서 우리 전이 답이 되고 답이 전이 되는 지목 변경은 이런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도 우리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제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토속의 채취. 이걸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어떻게 하겠냐면 도시군 계획 사업, 공적 개발이죠. 이런 공적 개발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 그럼 이거는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가를 받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 대상이 아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이게 허가 대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개발 계획서를 첨부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춰서 우리는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허가를 해주느냐 물어보면 이런 사적 개발 행위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시군에서. 그래서 도시군 관할구역장이 허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허가권자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되는 겁니다. 관할구역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하실 거.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줄 때 필요에 의해서 구역을 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구역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무슨 구역?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있고 또 하나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있고 또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있고 그렇게 세 가지. 오케이. 공부 좀 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어디에 들어가는 줄 몰라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지? 근데 이렇게 체계를 잡고 머리를 넣다 보면 이게 개발행위 허가 부분에서 들어가는 거구나. 이거를 허가권자가 허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구역을 설정해 놓은 거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되게 크게 많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기초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뼈대 잡을 때 이 정도 알면 되게 많이 아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성장관리 계획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허가권자가. 그렇죠? 허가권자가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기억하실 거,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을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강화하는 겁니까? 강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이 밀실하기 때문에 여기다 많이 못 짓도록 강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을 50% 정도로 줄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런 부분 중에 하나고,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 하는 거예요? 개발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면 내가 기반시설 설치해 줄게. 근데 대신에 너는 비용 부담해. 비용 내고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게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가 돼요? 완전히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구역을 정할 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어요. 이 두 개가 중복이 될 수는 절대 없다는 거.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해서 다 개발행위 부분이 만들어지며 완공이 되면 준공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준공검사를 받게 되고 그때 준공검사를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에서 받을 필요가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 물건의 적치하고 그렇죠. 토지 분할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부분에 대한 체계도 부분이 됩니다. 이게 7번까지가. 그 다음 8번이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체계도입니다. 이건 무슨 개발? 무슨 개발? 공적 개발. 이거는 아까 부분이 개발행위 허가가 사적 개발이야 그러면 이거는 공적 개발. 그럼 공적 개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가 받아요, 허가 받아요? 인가만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어떤 사업에 속하는 거죠?
응? 도시군 물론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어떤 사업에 속하잖아요. 어떤 사업에 속해요? 물론 물론 기반 시설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서 나온 게 도시군 계획 시설인 거 맞아요. 근데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어떤 사업에 속하죠? 어떤 사업에 속해요? 예? 도시군? 예? 도시군?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하나 하고 도시 개발 사업 하나 하고 도시 정비 사업 하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무슨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 세 가지를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군 계획 사업인데 그 사업 중에 하나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있어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시설을? 기반 시설 중에서 기반 시설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 전 내용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기반 시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뭐가 된다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된다고. 그 시설을 설치, 개량, 그 다음에 정비하는 사업을 뭐라 불러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볼게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그 지역에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 설치된다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나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고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시를 하는데 그럼 그거를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누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적으로 국장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이게 결정이 되면 이제 뭐냐면 수립권자는 단계별로 집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기반 시설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단계에 걸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기간이 짧으면 짧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3년. 3년 이내에 완성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3년을 넘었으면 3년 이내를 1단계, 3년이 넘어서는 건 뭐죠? 2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서 단계별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단계별로 집행할 때 그걸 수립하는 수립권자가 있겠죠. 그 수립권자가 누구예요? 어차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니까 도시군 관할구역의 장이 이걸 수립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토계획법에서는 웬만해서는 도시군 나오고 수립권자 나오고 입안권자 나오잖아요.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누가 돼요? 도시군 관할구역 장이 돼요. 무슨 말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국토계획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게 처음에 입안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뭐죠? 수립하는 게 그 도시에 대해서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도시의 장이 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광역도시가 나오면 그 이 도시 두 개 도시 하니까 둘이 같이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공동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솔직히 제일 쉬운 게 나중에 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국토계획법이에요. 뭐가 어려우냐면 실질적으로 오늘 하게 되는 정비법 미쳐요. 나중에 보면. 마지막에 할 건데 고비예요. 어떻게 보면. 미쳐서 집에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까다로워요. 막 뒤죽박죽이 뒤죽박죽. 근데 의외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비법 가서는 국토계획법에 했던 것들을 머릿속에서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정비법이 좀 편하게 정리가 돼요. 머릿속에 국토계획법이 남아있으면 정비법이 자꾸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예 정비법은 정비법이라 생각하고 국토계획법을 잊어버리세요. 그냥. 아시겠어요? 국토계획법은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법은 정비법 이렇게 따로따로 그냥 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권자가. 그럼 수립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사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업 시행자를 정하게 됩니다. 보통 사업 시행자는
이게 무슨 사업이기 때문에, 무슨 개발이기 때문에, 공적 개발이기 때문에 관할구역장이 보통 수립을 하면 그 관할구역장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보시면 행정층이 주로 한다는 거. 관할구역장이. 근데 그렇지 않고 행정층이 하지 못할 때는 행정층이 비행정층을 뭐 하게 돼요? 지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건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고. 그러면 행정층이 되면 원칙적으로 누가 된다고요? 도시군 관할구역장,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각각의 도시를 뭐로? 국가계획으로 계획한다 그러면 누가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국장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 밑에 시군을 광역도시계획으로 2개 이상을 묶어서 하게 될 때는 위에 있는 누가? 그렇죠. 도지사가. 시군이니까. 도지사가 광역도시일 때는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각각의 도시 관할구역장이 하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된다. 무슨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이제 사업 시행자는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하고 실질적인 계획을 짜요. 그게 바로 실시계획. 그래서 실시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럼 작성을 하고 그걸 뭐 해야 돼 이제? 체크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건 우리는 인가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가받는 게 아니고 인가만 받으면 돼요. 왜? 공적개발이니까. 그래서 인가 신청을 하는데 누구한테 하냐면 인가권자한테 우리는 인가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시식의 인가를 받게 되는데 인가권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인가권자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인가권자가 누굴까요? 관할구역장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관할구역장 부분 있죠. 국장이 만약에 예외적으로 했으면 국장이 하면 되는 거고 국장은 더 위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도시군 관할구역장이 지금 사업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도시군 관할구역장 중에서 두 번째 서열한테 권한을 줬다고 그랬죠. 그럼 두 번째 서열이 뭐가 돼요? 시도지사. 시도지사. 왜냐하면 도 밑에 있는 시하고 군, 시장하고 군수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도지사가 하게 되니까 시도지사가 하면 돼요. 그걸 인가해 주면 돼요. 됐나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광역시에 대해서 광역시장이 사업 시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시계획 작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인가를 하면 돼요? 광역시장 자기가 인가를 하면 돼요. 권한을 줬으니까. 근데 그냥 인가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협의하고 뭐 심의하고 절차 다 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 그럼 만약에 시장, 일반 시장이 사업 시행자가 된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인가를 받아요? 도지사지. 그게 탁 나와줘야죠. 이거는 불변이라니까요. 국토개법에서는 불변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대신에 이제 대도시 시장이 사업 시행자가 됐다. 그러면 대도시 시장한테 권한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대도시 시장은 뭐냐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 밑에 있는 시를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 인가권자는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적으로 누구다? 국장.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인가를 이제 고시를 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뭐 하면 돼요, 이제? 시행하면 돼요, 이제. 사업을 이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되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거를 몇 년? 20년. 20년간 사업 시행을 하지 않으면 결정된 사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언제 효력을 잃게 돼요?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날이 아니고 다음 날. 바로 뭐가 된다? 실효가 된다. 됐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시행하고 난 뒤에 준공검사를 받게 되고 준공검사 받고 공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실 거. 모두 원칙이 똑같아요.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되면? 인가권자가 되면. 사업 시행자가 인가권자가 되면 도시군 관할구역장이 사업 시행자가 되면 인가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죠. 자기가 지어졌으니까. 그럼 그때는 그냥 공사 완료했습니다 하고 관보나 이런 데다 공고하면 돼요. 그런데 저기 있는 행정층이 아니고 비행정층인 자를 지정을 했다고. 그럼 그 지정을 받은 비행정층인 사업시행자가 되면 당연히 인가권자한테 인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 직고자는 해당하는 그 관할구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그거는 당연히 뭐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왜 나온지 알겠죠? 때로는 준공검사, 때로는 공사완료 공고 이렇게 된다고. 이 원칙은 국토계획법에서 아니면 뒤에서도 도시개발법에서도 다 똑같은 원칙이에요. 이거는 불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테마 8번까지가 지난주에 수업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하게 되는 게 농지법. 오늘 이제 농지법을 오늘 또 완벽하게 뽀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보시면 프린트 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요. 2페이지에 프린트 딱 보면 위에 이제 체계도가 나오죠. 농지법 체계도. 농지법은 이거 체계도 하나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프린트. 근데 딱 보면 뭐 오징어 다리 걷기도 하고 뭐 하여튼 모르겠죠. 이렇게 보면 몰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뭐가 뭔지를 몰라요, 진짜. 그래서 수업을 듣고 보셔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농지법 체계도에서 첫 번째 농지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자 하는 땅이 있다고. 그러면 이 농지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농지를 구입하고 싶어요. 취득하고 싶다고. 그럼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 돈 있는데? 몇 조 줄게. 몇 조 주면 몇 조 주면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긴 하겠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농지는 실질적으로 뭐 한 사람한테만,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만 주도록 농지를 취득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나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보시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는 크게 나눠서 농지에 대한 소유, 그리고 농지를 소유했으면 이제 이용, 그리고 이용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보존하기 위해서는 또 보전. 농지법은 크게 세 가지 테마로 나와요. 농지 소유, 농지 이용, 농지 보전. 됐나요? 그걸 우리가 하나의 테마에 지금 넣어서 보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자, 이 스토리가 딱 있는 거니까 여러분 딱 보면 이제 알아요. 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취득하려고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실제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보면 농업 경영 계획서가 뭐냐면 제가 농사를 이렇게 짓고 이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어떤 농작물을 하고 이런 것들 쫙 적어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또는 이거 말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말 체험 있죠. 주말에 영농 체험하려고 이렇게 땅 사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뭐 밭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일 때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상속받을 때. 응? 상속받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원칙은 그런 거 말고 내가 이 농지를 뭐 하고자 한다면, 취득하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일 때.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 난 뒤에, 그래서 법 기준 한번 볼게요. 농지법 8조 2항에 나오는데 농지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 증명을 받아야 돼요. 그걸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이게 법이 개정됐어요. 작년에서 이제 올해 혹시 책 가지고 계신 분이 하는 분들 이게 개정됐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농업경영계획서만 작성하면 됐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영농체험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 추가가 들어간 거예요. 법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농지가 어디 소재하고 있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나 구나, 보통 우리가 시, 군, 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군 밑에 농촌은 군 밑에 읍하고 면까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읍면에서 농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읍면까지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시, 구, 읍, 면, 장에게 발급 신청을 뭐 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농업경영계획서하고 주말 체험 영농계획 작성해서 신청을 합니다. 어디 신청한다고요? 시, 구, 읍면.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는 우리가 외웠던 건 시, 군, 군대. 이게 세 번째 서열이잖아요. 시, 구, 시, 구, 군인데, 여기서 군 자체가 빠지고 대신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읍과 면이 온다. 구가 빠지고 읍과 면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군이 빠지고 읍과 면이 온다는 거. 그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 신청을 하면 농지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증명을 뭐 해주겠다? 발급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럼 발급해 주느냐? 아까 얘기했죠. 누가? 그렇죠. 시장이나 시에서는 시장이, 구에서는 구청장이, 그리고 군 밑에 있는 읍에는 읍장이, 면에는 면장이. 됐나요? 된장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된장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뭐든 젠장 이렇게 되는데 젠장은 없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발급을 받았습니다. 발급 받으면 농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농지 소유까지. 여기까지가 농지 소유. 됐나요? 그럼 이제 농지를 소유했습니다. 이제 취득했어요. 와, 이제 뭐 하면 돼요? 농사 지으면 되죠, 이제. 그런데 농지를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어요. 다른 목적으로. 그 목적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세부적인 항목은. 어떻든 농지가 농지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이해해봐라. 이거 농사 짓겠다고 해놓고 다른 목적으로 하고 있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내려와요? 야, 너 다른 목적으로 쓰잖아. 처분해.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뭐냐면 농지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농지의 목적 말고 다른 걸로 썼으니까 그게 바로 농지 처분 사유가 된 거예요. 그럼 발생하면 당연히 무슨 명령이 내려와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 내용부터 볼게요. 법령. 농지 소유자는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문 자체를 외우는 건 아니에요. 지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밴드에서 제가 그 OX 할 때 지문을 한 번씩은 올려드리긴 할 거예요. 한번 확인만 하시라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 과정 가면서 기본 수업 가지고 밑줄 끄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뼈대를 잡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지고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큰 틀을 보고 난 뒤에 세부적인 걸 들어가야 되지. 근데 그 전에 이런 게 있다는 건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큰 틀을 보세요. 지금은 세부적인 거 지금 보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거 뭐 해야 되냐면 야 농지 처분해? 이렇게 하면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처분하는데 누구한테 처분하면 안 되냐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뭐하는 팔아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파는 경우가 생기죠.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뭐 해라? 처분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농지법이 의외로 까다로워요. 다른 법에서 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특별법이 따로 없어요. 농지 하여튼 모든 법은 법을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지법은 특별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농지 부분의 형태는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농지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럼 농지 처분하세요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되나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럼 명령을 내리겠는데 명령을 누가 내리냐 그 얘기죠. 농지 처분해라고 명령을 누가 내리냐 그 얘기예요. 누가 내릴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해 준 자가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죠. 근데 읍장, 면장한테는 권한을 주지 않고 그 위에 있는 누구한테? 군수한테.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온 거지 이제.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읍하고 면이 나오는 경우는 어디만 나오냐면 여기만. 농지법에서 읍하고 면이 읍장하고 면장 나오는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 증명 발급해 줘야 되는데 위에까지 와서 하기에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가서 해라 그 얘기예요. 동사무소 가서 하라 그 얘기예요. 말 그대로. 그렇죠? 자, 그래서 처분 명령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내립니다. 그러면 오케이. 이행할게. 이행할게. 이행하겠다는 얘기 뭐예요? 농지 처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농지 처분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같은 처분하는 날, 같은 세대 부분, 사유가 발생하는 같은 세대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이게. 잘 없다고, 이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살만한 사람한테 부탁을 좀 해야 되겠죠. 그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주택하고 건축물에 있어서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공공기관이 있죠. 어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죠. 그러면 농촌에 있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공공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한국농어촌공사예요. 무사이세요?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좀 사주세요 하고 매수 청구를 하는 거예요. 무사이세요? 그래서 내용 한번 볼게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 소유자에게 몇 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리고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을 받으면 누구한테?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다가 매수 청구를 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한다고요?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 안 할래. 처분 안 할래. 그럼 처분 안 하면 얘 해봐라. 처분 안 하네. 뭐 나와요? 그렇죠.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누가 부과하죠? 그럼요. 명령을 내린 사람이 부과하겠죠.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 농지 처분을 명령을 내린 자가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고. 그럼 당연히 누가 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됐나요?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농지 취득을 하고 농지 처분 부분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오케이. 농지를 취득해서 이런 말 그대로 농지의 목적으로 쓰지 않았을 때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해 이렇게 처분까지 받아서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 사람이고 다른 A라는 사람은 이렇고 B라는 사람은 뭐냐면 농지를 취득했는데 좀 몸이 좀 아프기도 하고 좀 그냥 몸 좀 아파요. 그냥 몸도 아프고 또 중개사 시험 떨어져가 가슴도 아프고 그래서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농사를. 농지는 딱 해놓고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둔 거예요, 이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엄청 아깝죠. 왜냐하면 이게 농사를 계속 많이 짓다가 땅이 지쳐가지고 땅에 회복력을 주기 위해서 휴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말고 그거 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말고 어떤 사유가 되든 간에 농사를 짓지 않고 계속 뭘 준 거예요, 지금. 두고 있는 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지를 취득하고 그걸 이용하지 않을 때 그걸 유휴농지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걸 유휴농지. 그러면 이 유휴농지가 너무 아깝잖아, 이게. 농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야, 너 힘들어서 안 되겠어? 그러니까 저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러면 오케이. 이거 한번 보자고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 열일을 하는 거예요. 유휴농지에 대하여 너무 아까우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뭐해서 대신하여 농작물을 뭐 할 수 있는 자, 경작할 자. 그걸 우리 뭐라 불러요? 대리 경작자라고 얘기합니다.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휴농지를 경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을 수 있죠. 받아가지고 그걸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뭐 해서요? 대신해서 누가? 대리경작자를 지정을 하는 게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됐나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는 거. 그러면 대리경작자는 대리경작을 하겠죠. 하고 난 뒤에 수수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럼요. 농지 소유권자, 임차권자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활성화도 되고 땅이 놀지도 않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농지 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됐나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농지 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유휴 농지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이 형태가 되어 있고, C라는 사람은 농지를 취득했다가 사용하다가 이 농지를 이제 뭐죠? 다른 걸로 사용하고 싶어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그걸 뭐라 불러요? 전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용한다. 무슨 알겠어요? 전용한다. 그래서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농지에 대한 전용. 그럼 전용이 뭔지 한번 볼게요.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뭐 하는 거?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 뭐라 부른다? 전용이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농지 전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럼 농지 전용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허가, 협의, 신고 세 가지가 나와요. 어떤 경우냐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요, 일단은 이 농지를 책임지고 있는 자는 누가 돼요? 맨 위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모든 걸 관여하죠. 그죠? 줄여서 뭐라 불러요? 농장. 너무 길잖아요. 그죠? 너무 길잖아. 얘는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뭐냐면, 뭐 다 하고 있어요? 농림에다가, 축산에다가, 식품까지. 뭐 세 개나 하고 있으니까 이거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장관 한번 이름 부르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이렇게 해요. 너무 길어요. 하다가 잊어버려요. 하다가. 그래서 그냥 농장 이렇게 하자고 그냥 우리가. 그래서 누구한테요? 농장에 뭐 받아야 돼요? 당연히 허가 받아야죠. 이거는.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목적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농장이 허가를 해줘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농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나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주무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장과 미리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뭐냐면 이 농지 땅이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 여기를 국방의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좀 쓰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한테 협의를 해야 돼요? 그거는 농장한테 뭐 한다고 하지 않아요. 뭐 한다고? 허가 받는다고 안 한다고. 뭐 한다고 그래요? 협의한다고 그렇게 해요. 협의. 그래서 주무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장과 미리 뭐 한다고요? 농지 전용에 대해서 협의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허가받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협의한다. 그래서 협의 부분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농지를 전용할 때 어떤 사항은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농지를 전용하는데 전용하는 것도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 케이스는 이거는 완전히 바꾸는 거기 때문에 농지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는 거는 농지하고 좀 관계 있는 거 있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람의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거 좀 관계가 있어 이게. 이런 거는 허가를 받지 않고 뭐 해도 돼요. 신고만 해도 되는 게 있다고. 전용을 하더라도 이게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두 가지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상까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허가는 누구한테 받고? 허가 대상이 되어서 허가를 받을 때 누구한테 받고? 농장한테 받고.
이게 신고 대상이 되어서 신고할 때는 누구한테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그것만 알자는 얘기 지금은. 그게 허가 대상이 어떤 항목이고 신고 대상이 어떤 항목인가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보면 되고 우리가 그 전에 이거는 누구한테 그것만 알자는 얘기지. 큰 틀만 아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농지를 조정하는 자가 시장 또는 뭐죠? 자치구청장에게 여기 뭐가 빠졌어요? 군수가 하나 빠졌어요. 에게 뭐 한다? 신고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허가는 누구한테? 그렇죠. 농장한테 받는 거고 협의는 주무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누구하고? 농장과 협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고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됐나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농지 부분에 있어서 농지 취득, 농지 처분, 농지 이용, 농지 전용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이제 농지에 대한 보존만 하면 농지는 전체가 끝나요. 이게 하나로 끝나는 하나로. 농지 보존은 먼저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란 뭐냐면 이겁니다. 농업을 뭐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진흥하는 곳이에요. 진흥하는 거. 농업을 장려하는 그런 지역인데 크게 두 가지 구역으로 나눠요.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그것을 뭐하는? 보호하는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거. 농업진흥지역은 그때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서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활성화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보호구역은 그런 농업진흥구역에 물을 대야 되죠. 그러면 용수원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물의 수질이 뭐 해야 돼요? 좋아야 되죠. 수질 보존 등을 농업 환경을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를 보호구역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오염되지 않도록,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필요한 지역을 뭐라 불러요? 농업보호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뭘 아셨냐면 농업진흥지역은 두 가지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있다고. 그러면 이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두 가지 구역 중에서 큰 구역이 있다고. 이 구역 안에 이 구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류는 두 가지지만. 됐나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크게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이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농사를 활성화하게 만드는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이 농업진흥구역이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 물을 데워주고 용수원 자체 부분에 대해서 확보해주고 수질 보존 등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게 있다고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농업보호구역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농업보호구역이 농업진흥구역을 보호하고 있는 거라고. 시험 문제는 이 두 개를 바꿔서 낸다고. 이게 이거를 보호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정의가.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넣기 편한 게 뭐냐면 보호라고 하는 것은 뭐를 보호하는 거니까 감싸고 있는 거죠. 그렇게만 기억하면 끝이에요. 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이 보호하는 거니까 안에 있는 거지. 그래서 정의가 이게 보호하는 게 보호구역이죠. 이 두 개를 바꿔서 낸다고. 말이 안 맞죠, 그렇게 되면. 보호구역이 보호하는 거지 진흥구역이 보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시험 문제 두 개를 바꿔서 낸다고. 이거를 보호하는 게 이거라고. 됐나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런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누구냐? 시도지사입니다. 농업진흥을 활성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누가 아니냐? 농장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누구다? 시도지사.
거의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딱 시도지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고 하면 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위에 있는 사람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승인받을까요? 당연히 농장이죠. 그래서 농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농장이 지정하는 건 아니에요. 농장이 시도지사한테 승인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지정하는 자는 누구예요? 시도지사예요. 단지 농장한테 승인받는 거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만약에 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이 원래 무슨 지역이에요? 녹지지역이에요. 또는 무슨 지역이에요? 계획관리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될 경우 포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누가 원래는 담당했어요? 국장이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이잖아요. 이거는 국장이 지정했잖아 이게.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누가 나서야 돼요? 시도지사가 나설 수는 없죠. 누가 나서야 돼요? 농장이 나서야죠. 같은 급인데 농장에 가서 이제 국장한테 좀 하는데 좀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과 뭐 한다고요? 협의를 해서 농장이 승인을 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농지법 체계도가 됩니다. 농지법 전체다. 그래서 주로 이제 권한권자 물어보는 거 위주로 체계를 잡아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살만 붙이면 돼요. 어차피 농지법이 두 문제니까. 그죠? 자, 문제 한번 풀고 우리가 또 쉬도록 하죠. 18에 22에 두 번 나왔습니다.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보세요. 그렇죠? 이거로 지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보호하기 위해서 정한 게 농업진흥구역이에요? 아니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농업보호구역이고 이게 농업진흥구역이 돼야지. 됐나요? 이렇게 돼야죠. 두 번째,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가 틀려요? 그렇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는 지정권자죠. 우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자는 누구였어요? 시도지사. 조금 전에 했어요. 조금 전에. 1분도 안 지났을걸요? 네. X. 농장이 아니고 시도지사는 이렇게 됩니다. 농장은 승인해 주는 거지. 되죠? 이렇게 돼요. 됐나요? 3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X? O? X? 뭐가 틀렸어요? 네? 뭐가 틀렸어요?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맞지? 농업진흥지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있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기 때문에 답은 3번. 그럼 답은 3번이니까 뒤에 거는 볼 필요가 없겠죠.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농지법 부분을 여기까지 정리를 조금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도시개발법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쉬었다 들어갈게요.